최근 뉴스에서 접한 소식 가운데 하나가 최고은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가 김영환님은 고 최고은 작가는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그에 의한 합병증이 원인이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축구 황제 호나우도를 은퇴시킨 질병도 갑상선 질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갑상선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과 그에 따른 질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방송에서 갑상선 질환에 대해 자주 나오는데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인가요? 네, 제가 이제 좀 이해되기 쉽게 제 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이 목 앞쪽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남성에 있어서는 이 목의 가장 돌출된 부위를 저희 갑상연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성에 있어서도 좀 작긴 하지만 만져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갑상연골의 아래쪽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오른쪽, 왼쪽 그 양쪽 옆으로 나뉘고 가운데가 협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을 보면 이 갑상선이 이렇게 방패를 둘러싼 모양으로 있다고 그래서 저희 갑상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요즘은 갑상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갑상선에서는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에너지가 되는 그런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면 갑상선 암이 있는지도 확인이 되나요? 갑상선 질환이 여성에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갑상선 이제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여성에서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특히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 생리에 불순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과다로 인해서 열이 나는 그런 심계항진이나 발한이나 또는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있거나 또는 이제 호르몬이 모자라게 돼서 체중이 증가하거나 또는 체온이 떨어지거나 추위를 많이 타거나 뭐 더위를 많이 타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혈액 검사를 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혹 같은 경우에는 뭐 암하고도 감별을 해야 되는데 혈액 검사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이용해서 혹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그 일본의 그 문제 때문에 요오드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 많이 먹기 때문에 일반 음식 섭취에서 그 요오드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특별히 뭐 따로 약을 드셔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이 호르몬의 주 성분이 T4와 T3라는 두 가지 호르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요오드를 가지고 이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대사를 조절해서 변화들을 만들고 특히 태아에서는 이 골격계 발육이라든지 뇌 발육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신을 하셨을 때 산모들은 이 갑상선 호르몬의 적당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길 때는 어떤 질병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아까 이제 그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호르몬이 일반적으로 병이 생기는 거는 호르몬 분비가 과다하거나 모자라는 병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서 과다한 병은 기능 항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자라는 병은 저하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병은 한번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그레이브스 병 또는 바세도우 병이라 그래서 눈도 좀 돌출되고 막 심장이 뛰고 피부도 좀 검어지고 땀 많이 흘리고 그러는 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호르몬이 모자라는 기능 저하증은 반대의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도 좀 찌고 몸도 붓고 또 이제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요. 머리카락도 잘 부서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수 엄정화 씨나 오영실 씨가 갑상선 암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그
그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착한 암이라고 늘 하는데 완치율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환자분들께 암을 앓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예민해지시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암은 일반 그 정상 조직이나 다른 혹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그 암종이 빨리 자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원격 전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데 이 전이된 조직들의 다른 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높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종양이 자라는 속도나 또는 원격전이 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착한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치료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갑상선 질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르몬이 많거나 모자란 병도 있고요. 또 질문하셨듯이 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의 그 발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암을 잘 감별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능에 이상이 있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 중에 기능 항진증은 호르몬을 정상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치료가 항갑상선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경구약제로 치료를 하고요. 항갑상선제를 쓸 수 없는 일부 환자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든지 환자가 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이라든지 또는 동위원소 치료와 같은 차선책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치료는 약을 먹는 거에 비해서는 부작용 발생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먹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모자라는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대표적인 갑상선 호르몬이 T4와 T3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상품화로 만들어 놓은 신트로이드라는 이런 약들을 섭취함으로써 모자라는 호르몬을 보충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갑상선의 치료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갑상선 질환이 여자한테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에게 갑상선 질환이 많은 이유 중에 큰 것이 이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은 생리라든지 갱년기라든지 임신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이게 급격한 변화를 맞는 시점들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들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갑상선 질환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예방법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예방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섭취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오드 섭취가 너무 많거나 또는 반대로 모자라는 그런 경우에도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요오드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오면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각종 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음주하고 흡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피해 주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항산화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저희가 이제 노화 방지에 뭐 셀레늄 이런 것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셀레늄은 적정량을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드시면은 이 면역 체계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비타민 C의 섭취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 그 재래식 음식들 있죠. 뭐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도 적당량을 섭취하면 예방적인 치료로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음식 말고 저희가 또 삼가해야 될 음식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굉장히 갑상선 질환에는 아이러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병하고 또 갱년기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콩이라든지 야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갑상선종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배추, 케일, 컬리플라워, 뭐 브로콜리 이런 음식들이 이 갑상선의 선종을 좀 크게 하는,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선종 유발 물질이
익히게 되면, 그러니까 열을 가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섭취하실 때는 좀 익혀서 드시면 되겠고,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환자들은 좀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뭐 매스컴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여성들한테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성에서 갑상선암은 3대 암으로 지금 자꾸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건강검진에서도 지금 뭐 유방암이나 뭐 위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진이 있지만,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검사에 꼭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라면, 특히 뭐 40대를 넘어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선별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거고요. 무조건 모든 환자들한테서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꼭 한번 검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혹이 있다고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가장 두려운 것이 이제 암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일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시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암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암의 퍼센테이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또 남아있는 정상 갑상선에서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암을 감별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봄바람에 마음까지 즐거워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몸과 마음, 건강 비타민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